자, 지금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이요. 참으로 웃깁니다. 자, 한동훈이는 윤하고 아주 오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윤이 탄압받을 때 한동훈이는 윤 편에 서서 이랬고, 윤이 한동훈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할 때 키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김건희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이로 많은 의견을 교류한 게 증거로 다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은 윤의 일종의 참모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그 결과 윤 정권이 탄생하자 한동훈이가 법무장관이 되었어요. 자, 한동훈이는 법무장관을 하면서도 다른 장관들과 달랐습니다. 이미 대통령에 가겠다고 일찌감치 작정을 하고 지역 행사 다니고 그러면서 대통령 행보를 해왔어요. 그런데 다른 장관이 그랬다면 내쳤겠지만은 한이 그러니까 윤이 봐줬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윤은 작년 12월에 총선을 앞두고 한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어요. 자, 윤의 이 독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당에서 아무도 말도 못하고 한을 윤이 꼽은 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한이 저렇게 되기까지는 윤하고의 관계에서 오늘날 한이 온 것이죠. 한 정도의 머리 똑똑하고 말 잘하는 인물들은 흔합니다. 한 또한 누가 보더라도 윤과 비슷한 딜레마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요. 자기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인식, 사회과학적 지식, 인문학적 지식 이런 것들의 깊이가 부족할 거라고 보이고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측면들이 다 있어요. 그건 다 좋아요. 자, 그런데 윤이 한과 틀어지면서 이 사태를 맞게 되었어요. 만약에 둘이 틀어지지 않았으면 지난 총선에서 지금처럼 크게 지지 않았고 지더라도 근소한 차로 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총선 시기에 둘이 하도 티격태격하면서 크게 졌죠. 거기에는 한이 꼽은 인물들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싸움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되지 무조건요. 비대위원장 됐다고 자기는 한인 것처럼 그렇게 설치된 한의 참모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분명하게 경고를 하면 윤이 가면 한은 똑같이 가지 한이 독자적인 정치력으로 이 와중에서 살아남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한이 엊그제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하고 거기에 친한들 몇 명 데리고 들어갔다고 또 한이 윤에 대해서 탄핵에 가담한다고 한이 사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자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62명이나 탄핵에 가담시키고 그 이후에 개헌을 해서 자기가 정치적 맹주가 되자고 했지만은 개헌도 되지 않았고 결국 자기들이 만든 당도 허지부지 망해버렸고 그리고 김무성은 정치 복귀를 이번 총선에도 시도했지만은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탄핵에 가담한 여당 의원들 대부분이 정치를 그만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꼭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윤하고 한하고는 누가 낫다 안 낫다를 가리다가는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이게 아니라 이 보수가 왜 박근혜 때에도 임기를 못 채우고 망했고 이번에도 거의 그렇게 돼 가는가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요. 설사 한이 대선에 당선되는 기적 같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한 또한 임기를 못 채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보수의 대통령들이 앞으로요.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요. 박근혜도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자기한테 입에 혀처럼 구는 간신들을 옆에 뒀죠. 그리고 그들하고만 소통하고 최순실이 거기에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이러면서 박근혜가 망해버렸죠. 자, 윤도 마찬가지예요. 윤 옆에 간신들을 뒀어요. 이번에 계엄이 얼마나 어설프게 진행됐는가를 보면 거기에 답이 나오잖아요. 일기세기 계엄을 한다면서 국회는 258명이 갔다 300명이 갔다 이야기가 나오고 선관위에는 300명 이상 해서 400명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엄을 하면서 선관위에 그렇게 사람을 많이 보내고 국회에는 작게 보냈는가? 자, 그것뿐만 아니라 계엄을 하면서 계엄을 실행하는 이 하부 조직, 즉 국회를 막아야 될 경찰 조직,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야 될 국회
들어간 군 조직이 전부 자기의 목적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명분이 없고 떳떳하지 못한 일이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적을 상해서 싸우라 하면 싸우겠지만은 명분이 없는 일에 다 소극적으로 하부 조직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39분인가 국회 문이 뚫려서 국회의원들을 안에 다 넣어주는 바람에 19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것 말고도요. 지금 국회 주변에 뺑 둘러서 포위를 하려 하면 몇천 명이 있어도 어려웠을 건데 자 고작 3개 기동대가 나가고 나중에는 뭐 12개가 나갔다 그러나요? 그걸로 일이 진행되기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이런 엉터리 계엄을 갖다가 모의한 건 누구냐? 계엄사령관 박안수도 계엄사령부에 가서 이게 뭔 일이 생겼는지 알았다는 거고 대부분의 총리 장관도 몰랐고 이제 계엄 선포 직전에 형식적인 회의에서 윤이 계엄을 말하니까 국정원장까지 반대했는데도 윤이 우겨서 계엄이 통과됐고 계엄 해제도 안 하려는 걸 겨우겨우 설득해서 해제하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장 전진석도 지금 계엄할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 주변에 좀 모자라는 충암고등학교 간신들을 데리고 한마디로 병정놀이 하다 끝나버린 거예요.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김어준이 유튜브 하나 막아가지고 선동이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까? 이재명이 유튜브는 왜 안 막았어요? 얼마나 그동안 간신들을 데리고 놀았으면 이런 수준의 사고를 했겠느냐. 난 그것이 놀랍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 정권도 지금 간신들 때문에 그야말로 남말 듣지 않고 뭐라고 자꾸 건의를 하면 뭐라고 자꾸 이빠른 소리를 하면 욕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고 다들 그냥 빠져 있고 일부만 간신들이 이제 윤하고 김건희 앞에 촐싹거렸죠. 그러다가 보수 정권이 또 무너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한동훈이가 된다고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습니까? 그가 된다고 그 가족들이니 개입하고 해서 박근혜나 윤석열에게 나타났던 일이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요. 보수는요. 이미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이 될 수는 있겠지만 되어서 임기를 마치는 것조차 불가능한 집단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그 자충우들이든 노무현도 어쨌든 임기는 마치고 이후에 이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레벨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문재인도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진영의 대통령들은 온갖 욕을 먹어도 온갖 실정을 해도 임기 마치는 능력 하나는 있어요. 그런데 보수에서는 어느 틈인가부터 이제 이 임기 마칠 능력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됐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 딸이니까 그래도 호랑이 새끼는 표면 안 되겠느냐 했지만은 고양이도 못 됐지요. 자, 윤석열이는요, 보수에 지금 당시 이재명을 이길 사람이 없어서 그야말로 문재인 밑에서 핵심으로 있던 사람을 빌려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기존에 때가 묻은 사람들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신인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익히 알려진 로얄 패밀리 출신의 박근혜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죠. 그 신인이 도대체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정치를 오래 해서 20년, 30년 한 보스들, YS, DJ, JP 같은 사람들은 정치에서 그래도 감각적으로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등을 알았어요. 그런데 정치라고는 처음 한 갓 정치 신인은 자신의 성격을 통제하지 못하고 가족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곧바로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속도로 보면 박근혜보다 더 빨리 무너졌죠. 그래서 이 보수가 버티는 거는 이제는 사람을 가지고 보수가 누구를 데려다가 뭐 대통령 만든들 결국은 임기도 못 채우고 무너지는 일이 반복될 거고, 자, 한국의 친북 좌파 집단들은 이 보수의 이런 무능력함에 대해서 이미 알았기 때문에 집요하게 약점을 계속하면 그것이 도발이 되어서 자멸의 길을 택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문제에서는 최순실과 3인방을 받고 지금 윤석열 문제에서는 김건희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판 결과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박근혜처럼 이제 스스로 불안해진 윤석열이 스스로 자멸하는 계기를 갖다가 만들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요.
우연이 아니라 집요하게 경험 법칙에 의해서 좌파들이요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돼도 똑같이 무너질 거라는 거죠. 되지도 않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보수는요 가치로 무장해서 저변을 넓혀야 돼요. 이재명이가요 저런 거짓말들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 돈 나눠주겠다 이래도요 그걸 믿고요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을 만큼 한국 정치가 후진적입니다. 자 그러면 보수가요 이제 사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뭐 기존의 보수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해봤자 그거 믿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보수가 기존의 사람 중심에서 이제는 가치 중심으로 옮겨서 어떤 가치들을 실현하겠다. 예를 들어서 원가 주택을 하겠다. 지금 뭐 플랫폼에 대해서 손을 보겠다. 외노자를 갖다가 안 들이겠다. 경제가 어려운데 국가가 고용을 창출하겠다. 사교육을 갖다가 지금 없애겠다. 복지와 요양을 공영화로 하겠다. 이런 가치들을 내걸어야 이렇게 어려운 민생에서 서민들이 보수를 선택할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두 번이나 연속으로 집권 실패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보수의 가치가 그만큼 허약했다는 거예요. 대중들을 장악할 수 있느냐. 그래서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보수 가치를 가져야 보수가 임기를 채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쯤 되면요. 이제 보수는요. 현재 보수의 가치가 끝이 나버렸고 그 속에서 보수 출신의 대통령들의 개인적 약점이 공격을 받으면서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개인적 약점이 있어도요. 보수의 가치로 저변을 두텁게 해놓으면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말 똑똑히 명심하기 바랍니다.